성공. 성공은 사실은 이제 앞이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성품이라 그러면은 공한 거예요. 거기다가 공짜 더 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해하기 좋게 이제 성공이라고 그러는데 성품 하면은 거기에 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우리말로 성질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제 말로도 이제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형상 나툰 거는 이제 이 형상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면 되고, 이제 그 형상을 놔두고 있는 그 속에 이제 자성이니 법성이니 불성이니 말로 이제 성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얘기하고 있건데 이게 이제 불교의 핵심 교리고 또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집이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여서 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있다 하더라도 단일로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돼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단일로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온 개공이라는 거. 오음은 색수상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로 이 색도 단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60조 세포라고 그러고 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지수화풍 네 가지 요소가 이 색도 만들어졌다. 또 수상행식도 있고. 그래서 단일로 독립된 개체가 집도 아니듯이 우리도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연기되어 있다 이렇게 연기되어 있다. 그렇게 연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라 할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 공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집으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기둥을 갖고 이제 집이라 할 것인지 계알을 갖고 집이라 할 것인지 이 집은 복합되어 있는 것이지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복합된 걸 이름해서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몸띠도 이제 우리 이 색수상 행식도 복합돼 만들어진 거를 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거를 자꾸 단일로 독립된 내가 있다라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탐진치를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게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돼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내락할 게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하고 갈등한다든지 대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만 해도 이제 상당 부분이 줄어지고 화가 한 100이 날 거를 그래도 화가 한 50% 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체험하면은 이제 그걸 확신하는 거니까 체험하고 나면은 1%도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탐진치가 안 생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불교의 기본 교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육조당경 하는 것도 계속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전 보면 능경에서 표현하는 거, 기신론에서 표현하는 거, 또 원각경에서 표현하는 거, 하엄경, 법화경 이런 번역들이 다 다른데 말이 다 다른데 내용을 이제 추려보면은 방금 내가 이 얘기한 그 범주에 안 넘어간다.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이것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 이해하는데도 쉽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80이 다 돼 가니까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요. 잘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억을 못 하더라도 이제 스님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억력은 작년보다도 내가 느끼게끔 기억력이 쇠퇴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으면 정말로 할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지금 많은데, 기억력이 많이 이 얘기 같은 것도 뭘 하다가 이 얘기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기도 조금 꺼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책을 놓고 하니까 내가 이제 책보민성 이제 그 이치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설명은 해도 그냥 책 말고 그냥 얘기하라 하면은 이 얘기하다가 뭔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자꾸 묻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법문하라 그러면은 요즘은 조금 들어온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책 놓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범위상 하니까 이제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것이 내 기억력을 이제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내가 이제 내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고려하면서 이제 즐겁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 성품이 만법을 포함하여 큰 것이니 만법이 모두 자성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법은 우리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벌어져 있는 이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자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성에서 모든 게 나왔다. 그래서 성품이 만법을 포함하고 있고 포함하여 큰 것이니 만법이 모두 다 자성이다. 자성에서 나온 거다. 이 자성은 개인적으로 말하는 우리 이제 내 자신의 자성도 포함되지만은, 이제 법이라 그러면은 형상이 있기나 형상이 없기나 또 생명이 있기나 생명이 없기나 이 모든 존재를 포괄해 가지고 우리는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모든 존재가 다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고 모든 존재가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자성자리를 우리는 법성이라고 그러고,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공자리, 그 자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은 또 그거를 법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자성, 그 다음에 법성, 불성,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얘기하는데, 같은 소리인데 이제 방금 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말할 때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존재 원리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법성,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자성, 이렇게 이제. 법에 대해서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들 많이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 가르침이 또 우리 모든 존재하고 분리되어 있는가 하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존재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를 또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법성이라 하는 거 하나, 또 우리가 모든 존재를 포괄해 가지고 법성이라 하는 거나 사실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그걸 법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성, 자성, 처음부터 자성, 법성, 불성, 이제 그 세 가지를 성품을 이제 불교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단어를 다르게 쓰는 입장이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품이 만법을 포함하여, 이 자성 속에 성품이 다, 이제 모든 존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법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포함하여 큰 것이니 만법이 모두 자성이다. 모든 사람과 사람 아닌 것, 악함과 착함, 악법과 선법을 보되 모두 버리지 아니하며 거기에는 물들지도 않아
마치 허공과 같아 이를 이름하여 크다 하니 이것이 대승행이다. 이제 법성을 여기서는 설명을 했죠. 모든 존재의 근본 자리가 이제 크니까 그것을 이제 대승행이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한다. 근데 이 미혹한 사람은 이제 입으로 이제 뭐 자성이니 법성이니 불성이니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해 가지고 이제 마음을 쓸 때에 거기에 맞게끔 쓴다. 행한다. 또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 하나 이것은 또한 옳지 않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이 얘기해도 그건 틀린다는 거죠. 마음 크기가 강대하여 행하지 않으면 작은 것이다. 이 마음 크기는 이제 자성도 법성하고 통하고 또 이 자성도 불성하고 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압축해 가지고 이 몸띠가 있다고만 보니까 자성밖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게 법성, 불성, 자성 이게 이제 다 하나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못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라는 데에 집착해 가지고 이제 그 큰 법성, 불성을 압축해 가지고 자성 뺏기는 이해를 못 한다. 그러니까 그걸 적기 보니까 이제 내라는 데 집착하니까 적기 보고 또 적기 보니까 내라는 데 집착하는. 실제는 그것이 이제 자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자성이고 이것이 또 불성이고 이게 둘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다. 영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됐다.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면은 자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불성이고 불성이 자성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우리 마음 평수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넓어지면서 니다, 내다, 있다, 없다 거기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넓은 마음 평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그걸 좁혀가지고 내가 있다라는데 고집을 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갈등도 하고 싸움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럼 우리만 그렇게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심하게 하는 이제 부류가 어딘가 하면은 정치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전능화로 보입니다. 아래도 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정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 국민이 잘 되자고 해놓고 그 이익 때문에 싸움을 해가지고 국가 국민을 오히려 못 살게 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년이죠.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30조인데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 3분의 1이래요. 우리 예산에. 그럼 얼마입니까? 100조 원이잖아요. 100조 원이면은 공짜 복지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너가 전능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330조가 한 3년, 해수로 3년 전 우리 예산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또 우리가 예산이 크게 늘어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산중에 있는 나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건 왜냐하면은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립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당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당에 소속하면서 당의 이익이 자기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야 전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을 하는 사람들. 그럼 너가 정치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을 상실하고 수단만 갖고 너는 자꾸 싸움을 하니까 목적은 선거 때 입으로 별소리 다 해놓고 선거 끝나면 너는 목적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전능하다 내가.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계종이
안 그리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좀 찔리거든요. 너거는 입학가 싶었어. 근데 내가 나이 많으니까 들어주는 건지 너거는 소리는 안 해요. 내한테. 그래서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때는 불교 입장에 보면은 세계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맥힌 것을 푸는 방법이 불교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거 푸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푸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속에서 사고하고 성장하고 생활에 오다가 출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 푸는 방법을 불교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껍데기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지금 불교 현실이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공부하는 곳도 있고 참선도 하는 곳이 지금 엄연히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 가봐도 길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에 몇이 안 돼요. 역시 거기도 짜그락짜그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총체적으로. 이 집안이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어. 제자가 아니다. 말망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